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노무사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무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직접 사업을 운영해보면서 절실히 느꼈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조직에 절대 남겨두면 안 되는 직원 4가지 유형입니다. 직원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텐데 처음 직원을 고용해 보셨거나 지금 막 팀을 꾸려가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1000분 이상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목격했던 패턴을 솔직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저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맑고 깨끗한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바닥을 휘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물 전체가 흙탕물이 되죠. 다른 물고기들이 아무리 잘 지내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직도 정말 똑같은데요. 한 명의 문제 직원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성과를, 그리고 좋은 직원들의 마음까지 흐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유형들이 바로 미꾸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입니다. 회사 말고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뭘 하자고 하면 이게 되겠어? 난 그거 별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좀 그런 기분이 좀 어떠시던가요? 좀 힘이 빠지고 나한테까지 그 에너지가 좀 전염된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대표님이나 팀장님이 새로운 이벤트나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이거는 좀 이래서 문제고 저건 좀 저래서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직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으신가요? 원래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참여하려던 동료들도 좀 그런가? 이거 좀 내 일만 많아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보다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한 명에서 시작해서 2명, 3명, 그리고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바로 남 탓을 하는 직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외부귀인한다 라고도 하는데 대표님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인격적인 성장을 하려면 모든 문제를 나한테로 좀 돌려야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던가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결국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바꿀 수 있지? 라고 좀 긍정적으로 사고가 건강하게 흐를 수 있는데, 남 탓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외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좀 그래서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성장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외부기인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실수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항상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고 이게 또 뭐 사고가 터질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왜 일어났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좀 외부기인 하는 직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이렇게 돼서 이러한 점이 좀 아쉬운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것 같냐라고 이제 그 직원하고 면담을 하면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요. 저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땡땡 씨가 하기로 했던 것 같아서 그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 거죠. 물론 잘못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려는 태도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직원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회피를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임의 화살이 항상 동료나 상황 그리고 시스템, 결국에는 회사에 향합니다. 본인에게 향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직원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팀의 신뢰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제일 먼저 사실 지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네. 또 내 핑계 되겠네. 라는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조용히 좋은 직원들부터 짐을 좀 쌓일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 진짜 많이 봤어요. 바로 뭐냐면 대표 뒤에서 회사랑 대표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대표님 앞에선 절대 그러질 않아요. 대표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해맑게 웃고 뭐 소위 우리가 좀 이제 비위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표님만 자리에 안 계시면 험담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동료들끼리 밥을 먹거나 뭐 퇴근길이거나 아니면 잠깐 뭐 커피를 마시려고 탕비실에 있거나 아니면
저는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대표님을 제외한 단톡방을 만드는 케이스도 봤어요. 이렇게 은근슬쩍 대표님과 회사에 대한 계속 비난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 구멍가게다. 대표 혼자 돈 다 번다. 제 대표는 왜 항상 말을 저 따위로 하냐. 아 진짜 체계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보통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회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불만 표출로 끝나질 않는 겁니다. 이 직원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대표 대 직원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회사에 이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쉽게 회사 안에서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잖아요. 보통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연인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분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한두 명이 뭐 그쵸 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게 팀 전체에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사업장인데 대표님이 왕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정작 제일 늦게 알게 되세요. 그때는 이미 사실 조직 분위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바로 사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직원들이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뭐 지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 사실 제일 흔해요. 이거는 뭐냐면 근태불량인 직원입니다. 물론 누구나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늦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각은 시간 개념은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도 꼭 약속 때 5분이나 10분씩 꼭 늦는 분들이 계속 늦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본인의 시간 관념이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주의를 주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출근하는데 어쩌고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이 항상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의를 줘도 또 늦어요. 또 늦고 또 사과하고 또 늦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시간 관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특정 직원의 그 근태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여기 지각을 해도 되는 곳이구나. 근태가 막 그렇게 중요한 데는 아니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뭔가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문화가 됩니다. 직원을 구하기가 힘드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이게 그래 뭐 제가 뭐 직원들이 뭐 근태는 별로 안 좋아도 뭐 그래 뭐 이런 뭐 어쩌고 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게 계속 문화가 되게 되면 좀 성실하고 좀 뭔가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이 나는 좀 여기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업장의 인사 노무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거는 사실 딱 하나거든요. 이게 뭐든지 간에 이제 좋은 직원을 지키시려면 이 좋은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좋지 않은 직원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나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이 발견되셨다면 제때 내보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해고하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이 해고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섣불리 해고를 하셨다가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 실무적인 노동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노무사 김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